안녕하세요. LA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더 빠질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마저 떨어질까에 대한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곧 다가올 테슬라의 숨겨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오늘 전체적인 피바다 모습이었죠. 오늘 1부터 살펴봤듯이요. 자, 역시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갑자기 또 이 전체적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보통 이 탐리가 또 출연합니다. 이 CNBC나 이런 또 이 경제 이 또 매체들이요. 탐리하고 몇 명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탐리를 또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거 셀러프인데, 와, 이거 정말 사람들이 갑자기 또 공포에 쩔어서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자, 그때 또 나와가지고, 이 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Market sell-off is a buying opportunity라고 합니다. 뭐 그냥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똑같죠. 마켓 셀러프. 자, 시장이 셀러프가 일어난다. 뭐 환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셀러프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 그 은행의 뱅크런 아시죠? 뱅크런. 뱅크런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공포 분위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식 시장이 이성만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주식 시장은요. 거의 이 소위 감성적이거나 이런 전체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멘탈에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하나 탁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이 매크로 이슈들이 던져지게 되면 시장이 삽시간에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내던집니다. 단타 치는 어떤 그 헤지 펀드사들이 툭툭 던져요. 그러면 그 사이즈가 크면 아무래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출렁거리면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고기 낚시를 할 때 입질이 툭툭툭 오면 툭 땡겨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터졌나 보다 하면서 막 같이 일종의 뱅크런 터지듯이 막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똑같아요. 이렇게 셀러프가 일어나는 거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투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평소에 뭐 0.5, 1% 내외, 2% 내인데 오늘 뭐 4%씩, 뭐 3%씩 뭐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많이 빠지는 거는 5%씩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셀러프가 일어났다? 자, 이거는 buying opportunity라는 거죠. 그냥 줍줍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런 얘기가 식상해 보이지만요. 원래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오히려 늘 이런 부분이 그 폭락이나 급락이랄지 이런 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초보자들, 특히 이제 투자를 별로 안 해보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 주가나 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가 많이 올라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떨어지면 갑자기 4%, 5%씩 빠지고 이게 또 며칠간 이어지게 되면 야, 이거 완전히 다 팔고 떠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심리나 지금 현재 투자들의 심리나 막 내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셀러프가 일어나면요. 투매가를 할 때는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공포에 던진다? 그럼 나는 주워 담겠다. Buying opportunity. 줍줍 찬스라는 거예요. Buying opportunity. 그러니까 이 탐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평단가도 내려가면서 수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 테슬라를 $100 때도 많이 사보고 200달러 때, 180달러, 200달러 때 이 작년이죠. 작년 그 1월부터 해가지고 한 10월까지 그때 굉장히 많이 사모은 사람들이 지금 외계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요, 공포의 시장, 환매 시장을 견디지 않으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내가 돈 좀 벌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돈을 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엄청난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도지, 즉, 머스크가 중심이 돼서 미국 정부의 그동안의 비용들, 재정 적자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건비 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두 가지 방향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소위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중에 잉여력들. 전방위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한국도 굉장히 사람이 많지만 미국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10%씩 또 뭐 20%씩 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IRS, 세금 기구 쪽에는 벌써 15,000명, 2만 명씩 자른다 그러고 어저께 같은 경우 뭐 국방부도 그렇고 지금 뭐 곳곳에 사람을 자른다는 소식 들리죠. 그렇게 해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대폭으로 줄겠죠. 자, 그렇게 비용이 줄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돕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에이전시에 들어간 돈들 있죠. 그런 것들 정말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비로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연구비 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거 있죠. 소개해드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이렇게 뭐랄까요. 감시를 하지 않으면 참 막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좀 조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머스크가 지금 현재 소위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미국 정부의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걸 손댈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머스크가 본인이 손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나가는 그런 비용들을 줄인다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전체 인력의 상당수를 정리해서 미국의 재정을 이 비용 자체를 굉장히 줄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그동안 계속 나가했던 돈들이 이제 뭐 반으로 줄고 하니까 어때요? 재정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재정이 세이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정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재정 적자를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좋은 거거든요. 자, 일단 먼저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 이거 크죠?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한 가정당 5,000불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5,000. 이걸 스티뮬러스 책이라 그러거든요. 한 가정당 5,000불씩 준다고 합니다. 와, 이 소식 알려지니까요. 벌써 여기 미국의 중산층들은 세금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벌써도 좋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코로나 때 미국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줬잖아요. 그냥 막 돈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때는요. 사실 그때는 은행에게 돈을 꽂아줬잖아요. 은행 금융위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각 개인들 계좌에다 돈을 그냥 꽂아줬거든요. 막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돈을 꽂아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돈을 꽂아주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막 쓰기 바빴죠. 그래서 그때 아마존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쓸데없이 돈 나갔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요. 막 아마존 이런 데서 가방 사고 뭐 메이커 가방도 사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중산층 중에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전부 다 모아가 주식에 다 넣었거든요.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막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5,000 스티뮬러스 책을 준다니까 그때 경험들 있잖아요. 아주 짜릿했거든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당장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냥 중산층이 여전히 돈을 꽤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이 잉여 돈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이 전부 다 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는데 5,000불이니까 거의 다가 주식으로 간다고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5,000불이 결국은 전부 다 비용을 줄여가지고 얻은 돈인데 이 돈을 만약에 절반 정도를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돈 중에 상당수가요. 결국 어디로도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주식이 미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실시된다? 트럼프가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 발언을 한 거는 트럼프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쇼오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냥 연예인 기질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막 쇼오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트럼프는 여전히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5,000불씩 내가 국민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얘기하기 좋습니까? 자기 성과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지금 이 주식시장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트럼프는 주식시장 무너진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5,000불씩 흘려주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걸 아니까 얼마나 주식시장도 오르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얼마나 자기 과시도 좋아하는데 주식시장까지 올라요. 내가 말했지 이러면서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5,000불은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벌써요. 이 미국 가정인데 세금을 낸 가정들입니다. 세금을 낸.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패밀리에게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5,000불이니까 뭐 이거면 크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까지 부르는 도지 디비던 책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할라보세요. 도지 디비던 뭡니까 여러분? 도지가 배당금을 준다는 거야. 도지가 정부를 개혁해서 그리고 쓸데없이 다른 데 막 나가는 돈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게도 나가는 돈. 그런 건 다 걷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돌려주겠다는 거야. 왜냐? 그게 다 미국 사람들 세금이었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 디비던드로 주겠다는 거죠. 배당금처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요. 주식시장이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뭐 여름 안에는 충분히 시행될 수도 있고요. 봄 중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 겁먹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지금 막 떨어질 때는 좀 지켜보다가 월요일도 떨어지고 며칠 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 떨어질 때는 정말 줍줍하기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1부 때에 우버 CEO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또 그것을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우버 CEO는 곳곳에 현재 이 인터뷰를 가게 되면요. 맨 먼저 질문 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테슬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6월 달부터 이제 테슬라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내놓기로 했잖아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개된 건 없지만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됐을 때에 결국 직격탄을 맞고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우버죠. 왜냐면 우버도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고 그리고 이 테슬라 로보택시도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있어서 테슬라가 결국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경쟁이 되겠냐 그랬는데 우버 CEO는요.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원래 이 테슬라가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 플랫폼에서 하면 좋겠는데 라고 계속 기대감을 내비치거든요. 지난번에도 인터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이 테슬라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 bad against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CEO 입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보니까 단독으로 하겠대. 본인한테 전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고 연락도 없고 결국은 they wanna build it alone. 그러니까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하겠다는 거죠. 사실 테슬라는요. X 위에 플랫폼 세워서 해도 되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X가 everything 앱이잖아요. 돈 결제 시스템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했을까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머스크가 X 앱에서 이제 X에서 돈 페이먼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어쩌면 그 X는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X 위에서 이제 테슬라 이 소위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겠죠. 결제도 거기서 다 되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수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굳이 지금 현재 여기 우버 앱에다가 테슬라 걸 올려서 뭐 비용 내면서 비용 뭐 수익을 나눠 먹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다 개발해놓고 뭐하러 그 앱 하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플랫폼이요? 테슬라가 머스크가 만들려면요. 그 작정하고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머스크가 이미 이런 그런 쪽엔 사실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 플랫폼 위에서 자기 거라지 굳이 남한테 우버를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지금요, 이 게리 블랙이 이것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십시오. 게리 블랙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얘기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아래쪽에. 자, 초록색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would Tesla be able to offer autonomous rides way cheaper than Uber라고 합니다. 자, 이거 옛날부터 이런 주장했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 라이드 서비스 있죠. 이거 이제 소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왜 우버보다 더 싼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테슬라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자동차 그 로보택시 이벤트 데이 때요. 그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계속 보시면 지금 10 to 12 other auto manufacturers will be able to offer autonomous rides on Uber app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개에서 12개의 자동차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자동차 자율주행 그 기능들을 소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우버 앱에서 올릴 수 있다라면 그러면 굳이 테슬라가 더 경쟁력 있게 싸게 제공할 수 있겠냐? 사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요. 이 질문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냥 지금 현재 테슬라가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자, 10개, 12개 자동차 업체가 지금 자율주행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웨이모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 뭐 크루즈도 망했죠. 다른 회사들이 해봐야 뭐 한두 개 더 추가될 수 있겠지. 지금 가능성 없거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와봐요. 중국에서 뭐 중국 업체들이 올라올까? 중국 업체도 우버를 하지 않겠죠. 본인들 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그 10개, 12개는 뭐 본인 생각인 거고 뭐 다른 회사가 들어오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만들고 가격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우리 이 정도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면 당연히 테슬라가 더 싸지. 우버는 비싸요, 여러분. 우버를 타보잖아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게리 블랙은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가격 자체가 원래 우버는 운전자랑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운전자는 자기 차를 갖고 와요. 자기 기름을 태워요. 그리고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 자기 기름을 태운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그게 비싸죠. 그리고 우버라는 앱 위에다가 많이 갖고 온다? 그럼 당연히 그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고요. 무엇을 해도 가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 훨씬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게리 블랙은 어떠한 걸 가지고 테슬라가 어떻게 더 싸게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게리 블랙이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t's not like Tesla will be only autonomous options out there 라고 합니다. Just like Tesla is not the only EV maker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만 자율주행의 그 소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테슬라만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아니듯이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만이 유일한 옵션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제공하는 업체들 보세요. 여러분. 전기차를 제공하는 거 보면요. 레거시 업체 빼고 지금 현재 테슬라 킬러로 등장했던 미국만 놓고 볼게요. 테슬라 킬러로 등장했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파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까지 제가 대여섯 개 다 살펴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영상에서. 근데 지금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는요, 리비안 빼고는 지금 현재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리비안도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자율주행을 따로 개발을 자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웨이모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레거시 업체들 중에 전기차 업체? 레거시 업체 중에 제대로 수익 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포드랄지 GM이랄지 한참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기차 메이커라고 해도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인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전부 다 라이다, 레이더를 다는데 여러분 라이다, 레이더를 다는 순간 가격 경쟁력은 없어요. 가격 경쟁력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도 뭐 이 우버 앱에 들어가건 자체적으로 가건 계속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수익도 나는데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게리 블랙은 자꾸 아니래요. 테슬라가 가격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이버캡 그 기술, 최고 기술자 있거든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릭이라고. 자,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제가 별표 치고 동그라미 쳤죠. 에릭이요. 게리 블랙의 테슬라가 저렴한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를 이 소위 이 사이버캡 있죠. 이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더니 사이버캡을 직접 개발한 엔지니어가 그냥 보세요. 이모티콘 올려놨습니다. 다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눈물 표시 띵띵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 야, 네가 기술을 아니 이 얘기죠. 야,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이미 벌써 계산이 다 나왔는데 얼마를 해도 수익이 나올 거라는 걸 다 계산이 다 끝난 건데 테슬라가 지금 다 계산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내는데 마이너스 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쇼업하려고 하지 않고 테슬라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모델 3, 모델 Y 다 이미 수익이 날 걸 마진이 나오는 걸 계산하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이따가 두 번째 클립에서 두 번째 그 제가 자료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어떻게 해서 사이버캡을 저렴하게 만드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테슬라 사이버캡 기술진이 앞으로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하게 될 이 에릭이 기술자가 벌써 야, 게리 블랙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뭘 안다고 그냥 계산만 하고 이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린 이미 벌써 다 계획에 다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진이 이렇게 황당해 하는 겁니다. 아무튼 두고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난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얼마나 앞으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게리 블랙과의 논쟁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인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게리 블랙이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 자, it is never winner take all라고 합니다. winner take all. 자, 승자 독식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도 로보택시도 승자 테슬라가 혼자 다 먹는 게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당연하죠. It's never winner take all.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면요. Even Apple, which has the best cell phone in the world, has a 18% share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이 애플마저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의 지배력이 18%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마저도 제일 좋은 핸드폰인데 세계에서 18%이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테슬라의 그 투자자들과 테슬라들은요, 정통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하느냐.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돈을 벌게 되는지 보게 되는 건데 초록색으로 하라고 보세요. 자, 게리 블랙이 애플이 아무리 좋은 이 스마트폰인 애플도 18%야 라고 하니까 지배력이 맞다.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18%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iPhone captures 80% of global smartphone profit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profit이에요. 마진이에요. 이 얼마나 이 핸드폰 한 대 팔아가 수익을 가져오느냐인데 지금 아이폰이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전 글로벌 스마트폰 프로핏 전 세계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중에 100 중에 80%를 아이폰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폰이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대 팔아가지고. 마치 테슬라가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도 자동차 파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지금 회사들은요,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남는 게 테슬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42% of revenue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이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매출의 42%가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을 다 포함한 거예요. 중국은 사실 자기네 중국 회사로서 얼마나 많이 그 중국 사람들에게 애국 소비로 많이 팔겠습니까? 근데 그 매출을 다 합치더라도요, 수익은 80%.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매출은 42%를 애플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테슬라에게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면요. 테슬라의 Innovative Unboxed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생산하는 방식은요,
혁신적인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언박스라는 게요. 여러분, 지금 기존의 자동차 전통적인 방법은 박스드 프로세스예요. 자, 박스드 프로세스와 언박스 프로세스가 뭐냐? 자, 말 그대로 똑같아요. 박스드 프로세스, 전통적인 방식은요, 자동차를 생산할 때 먼저 전체를 다 그냥 이 박스처럼 다 만들어요. 바디를 다 만듭니다. 통째로 딱 나오게 되면 그 바디 안에 이제 문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의자 집어넣고, 또 이제 뒤에 의자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뗐다가 다시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사람이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손으로 다 조립을 해야 되고, 막 이 드라이버지 하고 해야 되거든요. 로봇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하나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은요, 이 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 자체가 더 드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이 언박스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이 과거에 이 컴퍼스를 설명했거든요. 자, 왼쪽에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지금 언박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병렬 구조로 해가지고 크게 6등분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있죠. 앞부분은 자체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말 그대로 이 박스형으로 하나의 그 큰 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박스는 나중에, 마지막에 다 결합하는 거지,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병렬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면요, 일단, 양옆에 문이 있죠. 양옆에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머리 부분 있죠. 여기는 유리로 덮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안에 앞에 의자와 뒤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의자는요, 그 앞에 의자와 함께 밑에 배터리가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부분이 있으니까 총 6개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산을 그냥 이렇게 부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색칠도 따로따로 부분만 하고 바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색칠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양쪽 컨베이어벨트 쫙 지나가는데, 그냥 이거는요, 양쪽 옆 그냥 그대로 그냥 뚝뚝뚝뚝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그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아예 그냥 저렇게 해서 이제 나오니까 훨씬 더 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조립하기도 쉽고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척척척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사람들이 박스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버질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 박스 좁은 데 들어가서 하는 게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고 나서 이렇게 쭉 생산하면요, 마지막에 그냥 이 6개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박스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는요, 기본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나 보시면, 자, 지금 이 코스트 에피션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월등히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때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의자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대량 생산이 훨씬 용이하고 비용도 적고 또 생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에 돈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보택시가 제조 단가가 싸니까 마켓 프로핏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 애플이 하는 것처럼 80%씩 프로핏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플랫폼에서 할 거고, 뭐 남의 플랫폼에서 돈 낼 필요 없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게리 블레이 많은 것처럼 우버에다가 올린다? 그러면 거기다 수수료 줘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한다. 플랫폼도 다 하니까 플랫폼에서 들어오면은 그것도 광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플랫폼 하면요, 플랫폼에다가 광고도 올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테슬라는 본인들의 이 제조 방법, 언박스 프로세스가 결국 모든 수익을 창출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저렴한 자동차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그런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붙어도
누구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제조 단가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로보택시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차를 못 만들어요. 현대가 제공한다고 그러고 다른 회사 걸 쓰고 있잖아요. 차는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덕지덕지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다하고 이런 것들은요. 레이더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붙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동차도 자기 게 아니고.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도 본인들이 다 싸게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하니까 훨씬 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 했지만 테슬라가 유닉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만의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인하우스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다 해버립니다.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신의 플랫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느 누가 경쟁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가 자꾸 CEO가 겁나니까 이런 인터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마진이 낮더라도 운영을 하겠죠. 근데 테슬라와 경쟁하면 애플이 이렇게 마진을 80% 가져가고 매출의 40%씩 가져간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 로보택시가 만들어낸 게 어마무시하겠죠,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더 싼 가격으로 내놓는다. 우버가 지금 1억 7천만 명의 monthly active 유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버를 쓰고 있는데 야 테슬라가 더 싸대. 그리고 더 멋있고 깔끔하대. 사람도 없어. 편해. 여성들이 타기 안전해. 이렇게 되면요. 이건 삽시간에 번져버리죠. 결국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뭐 로보택시를 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도 싼데 질적은 더 좋아요. 경험이 쌓이면요. 사람들이 당연히 테슬라를 다운로드 받아가 테슬라에 접속하지 누구 접속하겠습니까? 결국은 가격이며 그리고 편의성이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냥 이런 분석을 굳이 안 하더라도 다 아는 얘기인데 워낙 요즘 이거 가지고 게리 블랙이랄지 다른 사람들이 태클 걸고 이러니까 다뤄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보물 같은 거거든요. 나오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주가 떨어지면 이게 좋은 찬스 아니에요. 줍줍하게요. 그러니까 지금 징징댈 때 아닙니다. 오히려 즐겁게 기대하셔야죠. 와 찬스가 왔구나. 더 사모으세요. 내려가면요 차라리 다음 주 내내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더 사면 더 좋잖아요. 싸게 사면요. 그러면 지금 $400 가고 뭐 480까지 찍었었는데 그거 더 찍게 되는 거거든요. 더 찍어버리죠. 6월달 그 어간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수였습니다.